안녕하십니까. 백세보감의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질병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의 한 대목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형기지시, 즉 형태와 기운에 대한 시작을 논의에 대한 대목인 것입니다. 이는 동의보감에서 태역, 태초, 태시, 태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사람의 탄생을 형태의 기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과 사람, 즉 시작이 다르지만 따라서 자연과 사람은 닮았다는 선진인 엄표에 되새겨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 흐름은 기운이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묘와 징조의 상태를 설명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태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역의 단계는 태초의 단계에서야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의 기운이 생겨나고 난 뒤 태시의 단계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형이 어떤 질적인 특이점을 나타내는 단계가 바로 태소의 단계입니다. 이 동의보감의 발생에 글을 쓰는 개념과 좀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는 여러 현실적, 정신적, 무의식적 상황 속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가가 어렴풋이 영감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글감을 독서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다양한 방법 중에 있죠. 여행을 통해서, 먹을 때, 쉴 때, 때론 누군가 이야기할 때 불현듯 이런 단계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때 태초의 단계를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명확한 이야기나 논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기가 드러나지 흐름에 대한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태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글에 대한 착상에 대해서부터 참고 자료를 모으고 글의 양식을 정해 글쓰기 전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글쓰기 실제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단계를 보면 바로 태시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시의 단계는 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형이란 틀에 대한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형은 분별이 없이 유동한 기에 대한 틀 안에서 자리 잡고 질서화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글쓰기에서도 이것이 목차와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차와 교회의 글을 전체의 글 주제와 전개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에 있는 틀 안의 형식이 부여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목차와 교회를 분명히 분별 없이 머릿속에 떠올리며 했던 것이 착상해서 질서화되기까지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강유에 의하면 형을 얻으려면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차와 교회라는 형식은 갖추기만 해도 그런 세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틀과 형식 면으로 볼 때에 아직 거칠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차와 교회만으로도 어떤 글이 되어 있는지는 어느 정도 그 글에 대한 운명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손자병법에서 교전 이전에 이미 승리가 결정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글쓰기, 즉 사건의 전 단계와 틀과 형식을 예비하는 것을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틀과 형식이 구체적인 질에 부여된 태소에 대한 계에 대한 살을 붙여 완성된 것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글은 종종 처음에 의도한 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눈, 모니터 사이로 스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쓰다 보면 새로운 생각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 허공에서도 절묘한 단어들이 일시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낚아채서 글로 옮길 때 글의 방향이 조금씩 어떤 때는 크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요인으로 이러한 변화가 벌어졌을까요? 우선 개요와 목차를 썼던 당시에 비해 글을 작성하는 현재의 시점은 이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흐르는 시간만큼 생각은 물론이고 형식이 변하기 마련이며 글을 쓴 본인도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적 존재론적 변화의 기운에 글에도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개요와 목차를 만들어지면 글에 대한 세력이 생겨 생각과 글이 글쓴이 의도와 완전히 반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글 자체도 내적인 힘에 의해 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힘들이 글 속에서 충돌하고 겹쳐지고 공존하면서 글이 멋지게 완성되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는 말한 대로 책은 갖가지 형식을 부여받는 진료들과 매우 다양한 날짜와 속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을 그런 점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레즈는 형식을 부여받는 진료라는 표현은 동양에서 이해되어 온 기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기가 행에 부여받아 시간성과 변수를 도하는 질적인 것이 바로 완성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역입니다. 태역은 앞서 말했듯이 기가 일어나서 전의 징조와 기미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글의 착상과 포착되는 시점에서 앞선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독자가 류신의 쓴 책을 읽고 영감을 올렸다고 합시다. 이미 말한 것처럼 독서의 체험을 통해 생긴 영감으로부터 태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접하게 된까지 과정에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죠. 류신의 책은 독자의 손에 주어진 것은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교재에서 친구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